and it can accelerate a 2-ton car to 60 miles an hour in 2 seconds. The RPM is so crazy that just the centrifugal force wants to expand the rotor.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는 자신 있게 새로운 엔진이 2톤 무게의 차량을 0에서 60마일까지 단 2초 만에 가속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말 터무니없어 보이지 않나요? 이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탄소 섬유로 감싼 로터입니다. 이는 뛰어난 내구력을 가지면서도 전통적인 합금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덕분에 테슬라는 작고 컴팩트한 디자인의 엔진을 만들었지만 성능은 놀라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렇다면 이 획기적인 발전 뒤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테슬라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까요? 아니면 과감한 마케팅 전략에 불과할까요?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절대 눈을 떼지 마세요. 테슬라가 글로벌 전기차 산업의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여정에서 놀라운 변신을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서 채널이 25천 명 구독자를 빠르게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이제 탐험을 시작합시다. There's just never been an electric motor like this. I mean, you could pick this motor up with your hands. 이 엔진은 2021년 6월 10일에 열린 모델 S 플레이드 인도 행사에서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당시 일론 머스크는 차분하게 한 사람이 손으로 쉽게 들 수 있을 정도로 컴팩트한 구동 장치를 소개했지만 그 힘은 대형 세단을 슈퍼카 수준으로 끌어올릴 만큼 엄청났습니다. 이 엔진의 핵심은 정교한 탄소 섬유로 감싼 로터에 있습니다. 언뜻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이 기술의 영향은 정말로 혁신적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완벽함을 가진 전기 엔진이 없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이렇게 강력한 기계를 손으로 들 수 있다는 것을요. 일반적인 전기 엔진에서는 내부 금속이 가열되면서 팽창하고 엄청난 압력에 점차 마모되어 결국 고장이 납니다. 이는 속도와 내구성을 제한하는 고유한 한계였습니다. 테슬라는 독점적인 공정을 통해 동 로터를 탄소 섬유로 최대한의 장력으로 감싸이 장벽을 넘어섰습니다. 이 특별한 외피는 구조 전체를 영구적으로 압축된 상태로 유지하며 로터와 스테이터 사이에 극히 작은 틈을 유지합니다. 이 거의 완벽한 정밀도가 성능을 극대화하고 자기장을 최적화하여 전례 없는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로터는 분당 2만 회전 이상의 초고속에서도 부드럽게 작동하며 대부분의 고성능 엔진이 가진 분당 1만 6천 회전의 한계를 훨씬 초과합니다. 모터 트렌드는 테스트를 통해 이 수치를 확인했으며 테슬라의 새로운 디자인이 이전 세대보다 약 25%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전기 엔진 기술의 진정한 혁명입니다. 이로 인한 이점은 무엇일까요? 더 가볍지만 더 강력한 토크를 생성하고 더 시원하게 작동하며 추가 에너지 손실 없이 엄청난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엔진입니다. 이는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전기차 엔진의 설계와 제조 방식을 완전히 재정의한 것입니다. 최대 회전 속도에서 원심력이 로터를 파괴하려 하지만 단단히 압축된 탄소 섬유층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유지합니다. 테슬라는 성능 정복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조 기술도 장악했습니다. 모델 S 플레이드는 이 엔진 3개를 장착해 총 1020마력과 1050파운드 피트의 토크를 생성합니다. 놀랍게도 각 엔진은 조립 과정에서 엔지니어가 손으로 들 수 있을 정도로 컴팩트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전기 기계를 손으로 들 수 있다는 것이죠. 더욱 인상적인 점은 2023년 3월의 투자자 데이에서 테슬라가 이 구동장치의 차세대 버전이 히토류를 완전히 제거하고 실리콘 카바이드 사용량을 75% 줄이며 제조 비용이 약 $1,00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전기차 산업 전체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능은 정말 놀랍습니다. 0에서 60마일까지 가속하는데 2초 미만이 걸립니다. 맞습니다. 2초 미만입니다. 이는 부가치나 람보르기니를 포함한 역사상 대부분의 차보다 빠릅니다. 독립 테스트는 모델 S 플레이드가 0에서 60마일까지 1.98초 만에 도달하며 4분의 1마일을 9.25초에 완주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제한을 제거하면 최고 속도는 시속 200마일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차는 단순히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닙니다. 매우 효율적입니다. 이전의 고성능 전기차는 로켓처럼 배터리를 소모했습니다. 반면 모델 S 플레이드는
에너지를 거의 손실 없이 운동으로 변환합니다. 복잡한 냉각 시스템이나 거대한 방열 장치 없이도 안정적이고 순수한 성능을 유지합니다. 정말로 강력하면서도 위협적인 기계입니다. EPA 데이터가 이를 증명합니다. 21인치 휠을 장착한 모델 S 플레이드도 348마일의 주행거리를 달성하며 마일당 334와트시로 약 101mpg에 해당하는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1000마력을 넘는 차량으로서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실제 조건에서도 성능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인사이드 EVS는 시속 70마일의 안정된 속도로 테스트했을 때 플레이드가 단 한 번의 충전으로 300마일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 엔진이 파괴적인 속도와 장거리 주행 능력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는 전기차의 가장 큰 모순 중 하나, 즉 힘과 주행거리 간의 상충 관계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이전에는 강하게 운전할수록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로 방정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짜릿한 운전 경험과 실용성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두 가지를 모두 제공하며 이를 산업적 규모로 실현했습니다. 개선된 설계, 간소화, 재료와 복잡성 감소로 구동장치한 대당 제조 비용이 크게 줄었습니다. 테슬라가 이 절감분을 고객에게 전가하거나 이익으로 유지하든 그들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한 회사가 이 정도로 앞서 나가면 경쟁자들은 뒤처질 뿐만 아니라 사라질 위험에 직면합니다. 테슬라의 경쟁자들은 놀라운 속도로 뒤처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전기차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포드, 제너럴 모터스, 토요타, 폭스바겐 같은 거대 기업들은 이 분야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루시드와 리비안 같은 스타트업들은 선구적인 정신을 과시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비아디는 한때 글로벌 전기차 판매에서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당시 테슬라의 선두 자리는 유지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탄소 섬유로 감싼 엔진의 등장으로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대부분의 전통 자동차 제조사들은 여전히 내연기관 차량을 위한 설계 플랫폼에 의존해 전기차를 생산합니다. 그 결과 그들의 제품은 더 무겁고 에너지 효율이 낮으며 제조 비용이 더 높습니다. 기존의 가솔린 차량용 공장은 전환 과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들은 배터리와 같은 부품에서 외부 공급업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이런 제약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테슬라의 모든 차량은 처음부터 전기차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의 공장은 전기차 생산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배터리도 자체 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엔진을 만들어냈습니다. 경쟁자들이 테슬라의 오래된 기술적 성취를 쫓느라 분주한 동안 테슬라는 이미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포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은 2016년까지 약 500억 달러를 전기차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머스탱 마하, 이 SUV는 테슬라의 모델 Y보다 130kg 더 무겁습니다. 지난 분기 포드의 전기차 부문은 13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도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들은 2025년까지 3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울티엄 배터리 플랫폼은 소프트웨어 오류와 로봇 생산 라인의 제약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많은 공정이 여전히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비용이 급등하고 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380억 달러 이상을 전기차 개발에 투자했지만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낮자 하이브리드 차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첫 순수 전기차 모델인 BZX4는 구매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폭스바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소프트웨어 부문인 카리아드는 2022년부터 75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기록하며 대규모 인력 감축과 여러 프로젝트 중단, 포르쉐 마칸 전기차 버전을 포함한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은 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루시드 에어는 가장 빠른 전기 세단 중 하나로 칭송받지만 약 15만 달러의 가격은 시장을 제한합니다. 2024년 그들은 약 9,000대의 차량만 생산했습니다. 배송이 70% 증가해 10,000대 이상을 기록했지만 루시드는 여전히 약 30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자금의 대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오며 사우디는
회사 지분의 60%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기 픽업 트럭과 SUV로 유명한 리비아는 충성스러운 팬덤을 보유하고 있지만 생산 확장은 악몽과도 같습니다. 2024년 그들은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5만 대 미만의 차량을 생산했습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은 판매된 차량 한 대당 약 4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한 분기 동안 총이익이 양해값을 기록했지만 리비아는 2025년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예상합니다. 그들의 생산 비용의 약 절반은 원자재에서 비롯되며 신규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은 비용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비아디는 현재 중국 전기차 시장의 거인으로 2024년 데이터에 따르면 420만 대 이상의 플러그인 차량을 인도하며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약 18%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2만 5천 달러 미만의 저렴한 하이브리드 모델과 소형 전기차입니다. 비아디의 평균 판매 가격은 테슬라의 약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중국 밖으로 확장하려는 비아디는 큰 장애물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약 24만 대만 수출했으며 유럽과 미국에서 높아지는 관세와 점점 엄격해지는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핵심 강점은 엔진이나 배터리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두드러진 우위는 소프트웨어에 있습니다.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은 경쟁자들을 압도합니다. 2025년 초 기준, 이 시스템은 실제 주행 데이터로 36억 마일 이상 훈련되었습니다. 반면 제너럴 모터스의 슈퍼크루즈는 약 3억 마일에 불과합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는 테슬라의 인공지능에 독보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들의 알고리즘은 도로에서 운전자들의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며 몇 주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배포됩니다. 대부분의 다른 제조사들은 시뮬레이션이나 폐쇄된 환경에서의 테스트에 의존해 학습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테슬라는 또한 텍사스와 네바다 공장에서 4,680 배터리를 자체 생산합니다. 이 배터리는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며 비용을 절감하고 차량 시스템과 완벽히 통합됩니다. 이는 LG나 파나소닉 같은 공급업체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경쟁자들이 따라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규모의 요소입니다. 테슬라는 첨단 기술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이를 놀라운 속도와 효율로 구현합니다. 이는 더 높은 이익, 더 빠른 혁신, 그리고 고객에게 안정적인 납품을 의미합니다. 테슬라는 기술 지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진정한 제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고품질 전기차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더 똑똑하고 강력하며 경쟁자들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기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들이 공급망 중단, 배터리 부족, 구식 생산 라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 테슬라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전기차 산업의 미래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글로벌 확장 여정은 중국에서 대담한 첫걸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빈 땅에서 시작해 불과 1년도 안 되어 완전한 차량 생산 기지로 탈바꿈했습니다. 현재 이곳은 매년 75만 대 이상의 모델 3와 모델 Y를 생산합니다. 놀라운 점은 테슬라가 이 공장을 완전히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외국 기업이 이런 권한을 가지는 경우는 드물죠. 합작 투자나 현지 파트너에 의존하지 않고 테슬라는 절대적인 통제권을 유지하며 모든 이익을 독점합니다. 이 성공을 발판으로 서구로 진출했습니다. 2022년 초 베를린 기가팩토리가 정식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몇 년 만에 이 공장은 모델과 250만 대를 생산하며 주당 거의 5,000대의 속도를 달성해 근처 폭스바겐의 전기차 생산 시설을 훨씬 앞섰습니다. 미국에서는 텍사스가 거대한 생산 중심지로 변모했습니다. 오스틴 기가팩토리는 40만 대 이상의 차량을 출고했으며 연간 37만 5천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공장은 단 2분도 안 걸려 차체 프레임을 주조하는 거대한 기가프레스 기계로 유명합니다. 캘리포니아의 프리몬트, 테슬라의 첫 번째 공장과 함께 테슬라는 미국 내에서만 연간 거의 100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야망은 멈추지 않습니다. 멕시코 북부 몬테레이 근처에서 테슬라는 새로운 기가팩토리 건설을 위해 땅을 매입했으며 최대 100억 달러를 투자하고 2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 생산 라인은 2016년부터 가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테슬라는 새로운 시장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2014년 초 그들은 남미에서 첫 번째 시설을 칠레 산티아고에 열었습니다. 이곳은 쇼룸뿐만 아니라 서비스, 정비,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통합한 공간입니다. 이어 중동으로 진출했습니다. 2025년 4월 테슬라는 리야드에 대형 서비스 센터와 매장을 열었으며 제다와 담마무로의 확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 즉 수도내 차량의 최소 3분의 1을 전기차로 전환하려는 국가 목표와 조화를 이루는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테슬라 차량 소유자들이 장거리 여행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수히 많습니다. 다른 전기차 소유자들이 복잡한 앱, 번거로운 어댑터, 고장잦은 충전소로 골머리를 앓는 동안 테슬라의 경험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충전기에 꽂기만 하면 여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안심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는 테슬라가 10년 넘게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개척해 글로벌 전기차 산업의 선두에 오른 결과입니다. 2012년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를 실험실 테스트 정도로 여겼을 때 테슬라는 슈퍼차저라는 고속 충전 네트워크 구축을 선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선구적인 고객들을 위한 특권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 시스템은 압도적인 경쟁 우위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5년 초 기준 테슬라는 전 세계적으로 7,100개 이상의 슈퍼차저 스테이션과 67,300개 이상의 개별 충전 포트를 보유하며 다른 모든 고속 충전 네트워크를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들이 단순한 충전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거의 완벽한 신뢰도로 유명합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테슬라는 비테슬라 브랜드의 전기차의 네트워크의 일부를 개방했으며 가동률은 99.7%에 달합니다. 즉, 도착해서 충전기를 꽂고 바로 떠나면 됩니다. 장비 고장이나 기술 지원 요청, QR코드 스캔 같은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간단하며 가장 중요한 점은 항상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수년간 테슬라는 충전 경험을 계속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현재 슈퍼차저 V3는 최대 250kW의 출력을 제공해 15분 만에 200마일 이상의 주행거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배포 중인 슈퍼차저 V4는 더욱 인상적입니다. 325kW의 출력을 제공하며 비테슬라 차량도 사용할 수 있도록 CCS 어댑터를 통합했습니다. 심지어 신용카드 리더기까지 추가해 테슬라 앱을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들에게도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이제 이 네트워크는 다른 로고를 단 차량도 진정으로 환영합니다. 오랫동안 슈퍼차저는 테슬라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큰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테슬라는 미국 정부와 계약을 체결해 연방 지원을 받는 대신 2024년 말까지 최소 7,500개의 충전 포트를 모든 전기차에 개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중 3,500개는 새로운 슈퍼차저와 주요 고속도로의 기존 스테이션들입니다. 이는 대담하면서도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핵심은 2022년 말 테슬라가 자사 커넥터 표준을 북미 충전 표준으로 이름 바꾼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케팅 전략처럼 보였지만 불과 18개월 만에 포드, 제너럴 모터스, 리비안, 볼보, 메르세데스, 벤츠, 현대, 기아, 혼다, 토요타, 닛산, 심지어 루시드와 폴스타 같은 고급 브랜드까지 차례로 동참했습니다. 2025년부터 테슬라의 독점 기술이었던 것이 북미 시장의 기본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편리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전기차 인프라를 재정의했습니다. 다른 제조사들은 수십억 달러를 들여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테슬라의 빠르고 안정적이며 광범위한 시스템에 동참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테슬라 사용자들은 이 네트워크를 매일 의지하며 이를 여정의 필수 요소로 여깁니다. 이제 다른 브랜드의 전기차도 이곳에서 충전할 수 있게 되면서 테슬라는 비테슬라 차량의 충전마다 추가 수익을 얻습니다. 분석가들은 2028년까지 미국 내 슈퍼차저 충전의 3분의 1이 비테슬라 차량에서 나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현재 포드 전기차만 공식적으로 이 시스템을 사용하며 리비아는 올해 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누가 충전하든 매 킬로와트가 테슬라의 수익으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테슬라가 준비 중인 새로운 엔진 기술의 전모입니다.
전기차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발전입니다. 이 돌파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점을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용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흥미로운 분석을 놓치지 않도록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탐험 여정에서 다시 만나요.